정약용은 말한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악의가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내는 무지라고. 우리는 진심을 말하면 통할 것이라 배웠다. 힘들면 털어놓고 사정이 있으면 이해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정약용이 살던 시대도 지금도 사람은 사정을 듣고 존중하지 않는다. 사정을 듣는 순간 서열을 매긴다. 군자는 말이 적고 소인은 말이 많다고 했다. 이 말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기술에 대한 말이다. 힘없는 자의 솔직함은 신뢰가 아니라 자료가 된다.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상대는 공감보다 먼저 판단한다. 이 사람은 흔들린다. 이 사람은 감당해야 한다. 이 사람은 위에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 곁에는 항상 말 많은 사람만 남는다. 정약용은 이것을 기운의 법칙이라 보았다. 불안은 불안을 부르고 구차함은 구차함을 끌어당긴다. 사람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속내를 보여야 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정은 고백에서 생기지 않는다. 정은 안정감에서 생긴다.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 같이 있으면 마음이 가벼운 사람, 그 사람이 곁에 남는다. 정약용은 가난을 숨기라 하지 않았다. 병을 부정하라 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것을 남의 판단 위에 올려두지 말라 했다. 자기 사정을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의 삶은 남의 해석물이 된다. 특히 돈과 병, 앞날의 계획과 집안의 문제는 말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다. 정약용이 가정사를 밖으로 흘리지 말라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안을 말하는 자는 스스로 중심을 무너뜨린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다. 침묵은 준비다. 정약용은 뜻이 굳기 전에는 말을 먼저 꺼내지 말라 했다. 말은 결심을 가볍게 만들고 침묵은 행동을 단단하게 만든다. 이 글은 거짓을 권하지 않는다. 다만 미완성의 자신을 함부로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먼저 꺼내는 것은 정직이 아니라 조급함이다. 군자는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자리를 만들고 자리가 말을 대신하게 한다. 그래서 말이 적을수록 존재는 무거워진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말하려 하지 마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은 설명하지 마라. 당신의 삶을 타인의 귀에 맡기지 마라. 정약용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사람은 말로 존중받지 않는다. 입을 다스릴수록 삶이 다스려진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순간 세상은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말이 없으면 진실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이 많을수록 진실에서 멀어진다고 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상대가 당신의 사정을 너무 잘 안다고 느낄 때다. 그때부터 당신은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된다. 설명하는 순간 이미 주도권은 넘어간 것이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말보다 기색을 보라고 했다. 기색은 숨길 수 없지만 말은 스스로 흘려보낸다. 그래서 군자는 말을 아끼고 소인은 말로 자신을 세운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증명하려 애쓴다. 그러나 증명이 필요한 존재는 이미 중심이 약하다는 뜻이다.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이해받으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읽는다. 불안한 말투는 불안을, 급한 설명은 조급함을, 잦은 변명은 무능을 남긴다. 정약용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신뢰라고 보았다. 그리고 신뢰는 항상 여백에서 생긴다.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여백이 없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 곁에는 항상 소문이 붙는다. 말은 말을 낳고 해명은 오해를 부른다. 침묵만이 해석의 여지를 줄인다.
특히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려 들 때 당신은 가장 취약해진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순간 상대는 진실을 듣지 않는다. 그는 단지 누가 더 약한지를 판단할 뿐이다. 정약용은 억울함은 스스로 풀지, 입으로 풀지 말라 했다. 입으로 푸는 억울함은 결국 또 다른 억울함을 낳는다. 사람은 자기 사정을 말할수록 점점 더 그 사정에 묶인다. 가난을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되고, 불운을 말하면 불운한 사람이 된다. 말은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고정하는 틀이다. 그래서 정약용은 상황이 나쁠수록 말을 줄이라고 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행동이 바뀐다. 침묵은 고립이 아니다. 자기 중심을 밖으로 흘리지 않는 태도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순간 당신은 가장 쉽게 흔들린다. 군자는 자기 인생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시간을 쌓고 결과로 대답한다. 그래서 군자의 말은 항상 늦게 나오고 그래서 더 무겁다. 이제부터는 억울해도 말하지 마라. 불리해 보여도 설명하지 마라. 침묵 속에서 자리를 바꾸어라. 정약용의 가르침은 냉정하다. 말을 줄이지 못하면 삶이 흔들린다. 입을 다스리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말이 없으면 진실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이 많을수록 진실에서 멀어진다고 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상대가 당신의 사정을 너무 잘 안다고 느낄 때다. 그때부터 당신은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된다. 설명하는 순간 이미 주도권은 넘어간 것이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말보다 기색을 보라고 했다. 기색은 숨길 수 없지만 말은 스스로 흘려보낸다. 그래서 군자는 말을 아끼고 소인은 말로 자신을 세운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증명하려 애쓴다. 그러나 증명이 필요한 존재는 이미 중심이 약하다는 뜻이다.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이해받으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읽는다. 불안한 말투는 불안을, 급한 설명은 조급함을, 잦은 변명은 무능을 남긴다. 정약용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신뢰라고 보았다. 그리고 신뢰는 항상 여백에서 생긴다.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여백이 없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 곁에는 항상 소문이 붙는다. 말은 말을 낳고 해명은 오해를 부른다. 침묵만이 해석의 여지를 줄인다. 특히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려 들 때 당신은 가장 취약해진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순간 상대는 진실을 듣지 않는다. 그는 단지 누가 더 약한지를 판단할 뿐이다. 정약용은 억울함은 스스로 풀지, 입으로 풀지 말라 했다. 입으로 푸는 억울함은 결국 또 다른 억울함을 낳는다. 사람은 자기 사정을 말할수록 점점 더 그 사정에 묶인다. 가난을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되고, 불운을 말하면 불운한 사람이 된다. 말은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고정하는 틀이다. 그래서 정약용은 상황이 나쁠수록 말을 줄이라고 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행동이 바뀐다. 침묵은 고립이 아니다. 자기 중심을 밖으로 흘리지 않는 태도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순간 당신은 가장 쉽게 흔들린다. 군자는 자기 인생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시간을 쌓고 결과로 대답한다. 그래서 군자의 말은 항상 늦게 나오고 그래서 더 무겁다. 이제부터는 억울해도 말하지 마라. 불리해 보여도 설명하지 마라. 침묵 속에서 자리를 바꾸어라. 정약용의 가르침은 냉정하다. 말을 줄이지 못하면 삶이 흔들린다. 입을 다스리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다.
가난을 말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신뢰를 잃는다. 이 말은 잔인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정확하다. 정약용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난을 설명하는 태도를 경계했다. 그에게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입에 올리는 순간이었다. 사람은 왜 자신의 형편을 말하는가? 동정을 얻기 위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같다. 설명한 순간 사람은 분류된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도덕이 아니라 구조로 보았다. 말이 오가는 자리에서 누가 위에 서고 누가 아래에 서는지는 의도와 상관없이 결정된다고 봤다. 재정 상태를 말하는 순간 관계는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뀐다. 듣는 사람은 판단자가 되고 말한 사람은 대상이 된다. 이때부터 대화는 끝난다. 가난을 말하면 상대는 배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선택한다. 부를 말하면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받는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설명하는 사람이 된다. 정약용은 군자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다. 설명은 약자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면 상대가 이해해 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해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만이 자신의 상태를 말한다. 재정 고백은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다. 자기 위치를 고정시키는 선언이다. 정약용은 가난한 선비가 존엄을 잃는 순간을 이렇게 보았다.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물이 없음을 입증하려 할 때 사람은 입증하는 순간 스스로를 낮춘다. 설명하는 순간 이미 변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궁핍해도 말을 아끼라 했다. 상황은 숨기되 태도는 흐트러뜨리지 말라 했다. 밥이 없어도 서두르지 말고 옷이 낡아도 당황하지 말며 결정 앞에서 주저하지 말라 했다. 이 태도가 사람을 지킨다. 재물은 없어도 자기 상태를 통제하는 사람은 결코 가난해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재물이 많아도 그것을 말하는 순간 사람은 가벼워진다. 정약용이 말한 절제는 소유의 절제가 아니라 노출의 절제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형편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라질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는 순간 사람은 더 작아진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통제다. 재정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선택권을 쥔다. 조건을 제시하지 않기에 조건에 묶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약용은 재물을 쌓는 법보다 재물을 다루는 태도를 먼저 가르쳤다. 돈을 벌기 전에 입을 관리하라. 재물을 얻기 전에 말을 줄여라. 이것이 세 번째 금기다. 재정 상태를 말하지 말 것. 부와 가난 모두 입 밖에 두지 말 것. 그 침묵이 당신을 보호한다. 입을 여는 순간 관계는 끝나고 구조가 시작된다. 정약용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약점을 드러낸 사람이 가장 먼저 선택당한다. 선택받는다는 말은 좋아 보이지만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주도권을 잃었다. 정약용은 사람이 무너지는 네 번째 지점을 여기서 짚었다.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공개하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약점을 드러내면 관계가 깊어진다고 믿는다. 서로 솔직해지고 신뢰가 쌓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믿음 자체가 가장 위험하다고 봤다. 약점은 공감의 재료가 아니라 거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상대의 약점을 알게 되는 순간 의식하지 않아도 거리를 조정한다. 말의 높낮이를 바꾸고 기대치를 낮추며 요구의 선을 조정한다. 이 변화는 선의로 포장되지만 구조는 단순하다. 알고 있는 쪽이 위에 선다. 정약용은 군자는 자신의 허물을
사람에게 먼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허물은 스스로 다스릴 것이지 타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약점을 드러내야 진짜 관계라는 말은 사실 책임을 나누고 싶다는 신호다. 힘든 사정, 불안한 마음, 결핍된 부분. 이 모든 고백은 상대를 믿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버티기 어려워서 나온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냉정하게 봤다. 버티지 못하는 상태를 관계로 해결하려 들면 그 관계는 반드시 기울어진다고. 약점을 보인 사람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는 대상이 된다. 상대는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기준에 맞춘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 이상은 어렵다. 이만큼은 요구해도 된다. 이때부터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된다. 정약용은 상황으로 취급받는 순간을 가장 경계했다. 그래서 그는 아파도 말수를 줄이고 불안해도 태도를 지켰다. 힘들다고 결정을 미루지 않았고 약하다고 속도를 낮추지 않았다. 이건 강인함의 문제가 아니다. 통제의 문제다. 약점은 드러내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드러내는 순간 타인의 손에 넘어간다. 사람은 선의로 받은 약점을 끝까지 선의로만 다루지 않는다.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약점을 기준으로 당신을 판단한다. 정약용은 사람의 본성을 이상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군자의 기준은 사람을 믿는 데 있지 않았다. 자기 관리를 놓지 않는 데 있었다. 약점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벽해 보이려는 게 아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 안에 두겠다는 선언이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항상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 의존하지 않기에 조정되지 않는다. 정약용이 말한 절제는 감정의 억압이 아니다. 노출의 차단이다. 약점을 숨기라는 말이 아니다. 약점을 말로 흘리지 말라는 것이다. 말로 흘린 약점은 반드시 구조로 돌아온다. 이것이 네 번째 금기다. 약점을 먼저 보여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말 것. 불을 드러낸 사람이 가장 먼저 공격받는다. 사람들은 불을 자랑하면 존중받을 거라 믿지만 현실에서는 표적이 된다. 정약용은 재물이 많은 사람보다 재물을 드러내는 사람을 더 경계했다. 부는 힘이 될 수 있지만 드러난 부는 항상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불을 보는 순간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자원으로 본다. 기회로 보거나 이용 대상으로 본다. 이때부터 관계는 끝난다. 정약용은 군자가 부유해질 수는 있어도 부유해 보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부유함을 연출하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시장에 올려놓는다. 사람들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면 존중하지 않는다, 계산한다. 저 사람에게서 얼마까지 얻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요구해도 되는지, 어느 선까지 기대해도 되는지, 이 계산은 악의에서 나오지 않는다. 본능이다. 그래서 정약용은 불을 말하지 말고 불을 보이지 말라고 했다. 말보다 먼저 태도가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불을 드러내는 순간 말은 느슨해지고 기준은 흔들린다. 사람들은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여유를 본다. 여유가 보이는 사람에게 요구는 쉬워진다. 도와달라.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너 정도면 할 수 있잖아.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관계는 기울어 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가장 값싼 손실이라 봤다.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잃기 때문이다. 불을 드러내는 사람은 항상 설명해야 한다. 왜 거절하는지, 왜 도와주지 않는지, 왜 선을 긋는지. 설명하는 순간 이미 패배다. 군자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출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재산을 숨기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자기 관리라고 봤다. 부는 지킬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 드러낸 부는 이미 절반을 잃은 상태다. 사람들은 부자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자의 취약함을 기다린다. 그 순간 존경은 비난으로 바뀐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을 봤다. 있지만 없는 것처럼, 쥐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이 태도가 사람을 지킨다. 부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항상 선택권을 가진다. 도울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 침묵이 권력이다. 정약용이 말한 절제는 가난의 미화가 아니다. 부를 다루는 기술이다. 이것이 5번째 금기다. 부를 신분처럼 쓰지 말 것. 힘처럼 과시하지 말 것. 드러나는 순간 부는 당신 편이 아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협상의 대상이 된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사람을 평가할 때 말의 양을 가장 먼저 봤다. 말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통제가 약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많이 말하면 자신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설명하면 이해받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거라 기대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반대로 봤다.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점점 다뤄지기 쉬워진다고. 말은 정보다 정보는 힘이다. 많이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힘을 흘린다. 상대는 당신의 기준을 알게 되고 욕망을 파악하고 두려움을 읽는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하나다. 조건을 맞춘다. 정약용은 군자는 자신의 속을 말로 풀어놓지 않는다고 했다. 속은 정리하는 대상이지 공개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결정을 설명하고 거절을 변명한다. 이 과정에서 주도권은 계속 내려간다. 설명은 상대에게 판단권을 준다. 판단권을 준 사람은 항상 아래에 선다. 말을 아끼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가 먼저 움직인다. 이때 이미 위치는 정해져 있다.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급해 보인다. 급해 보이는 사람에게 조건은 가혹해진다. 그래서 정약용은 결정의 순간일수록 말을 줄이라 했다. 말을 줄인 자만이 선택을 남긴다고 봤다. 군자는 자신의 이유를 세상에 설득하지 않는다. 필요한 결과만 남긴다. 사람들은 침묵하는 일을 불안해한다. 그래서 먼저 묻고, 먼저 제안하고 먼저 양보한다.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는다. 많이 말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이것이 6번째 금기다. 말로 자신을 설명하려 들지 말 것. 말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말 것. 침묵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을 멈추게 만든다. 기준을 바꾸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사람이 무너지는 지점을 외부의 압박에서 찾지 않았다. 자기 기준을 조정하는 순간이라고 봤다.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사정이 있어서 이번만은 예외라고 한다. 정약용은 이 말을 가장 위험하게 봤다. 기준이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버티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준을 한번 흔들면 다음 흔들림은 설명이 필요 없어진다. 사람은 자기 기준을 낮춘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기준을 낮춘 사람은 상대에게도 기준을 낮출 여지를 준다. 이때부터 관계는 밀린다. 정약용은 군자는 상황보다 기준을 먼저 지킨다고 했다. 불리해도 기준을 유지하는 쪽이 결국 주도권을 쥔다고 봤다. 사람들은 융통성을 미덕이라 부르지만 정약용은
그 융통성이 기준 붕괴의 시작이라고 봤다. 오늘 한번 조금만 양보하면 내일은 설명 없이 요구받는다. 기준을 흔드는 사람은 항상 이유를 말해야 한다. 왜 이번에는 다른지, 왜 예외가 필요한지. 설명은 기준이 아니라 변명의 언어다. 정약용은 기준이 단단한 사람을 가장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가장 존중받는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다루기 쉽다. 기준이 흐릿한 사람은 조정하기 쉽다. 반대로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피해야 할 대상이 된다. 기준은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상황을 이유로 자기 기준을 바꾸지 말 것. 기준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자기 태도를 잃지 않은 사람이다. 정약용이 남긴 모든 말은 하나로 수렴된다. 사람은 외부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항상 스스로를 흘리기 시작할 때 무너진다. 감정을 먼저 꺼내고 형편을 설명하고 약점을 드러내고 불을 보이고 말을 늘리고 기준을 낮추는 순간 그때 이미 결과는 끝나 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금기는 각기 다른 조언이 아니다. 하나의 태도를 다른 방향에서 반복해서 말한 것이다. 정약용은 사람을 지키는 마지막 선이 태도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실패를 환경 탓으로 돌린다. 운이 없었다. 사람을 잘못 만났다. 시기가 안 좋았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이전을 봤다. 왜 그 환경에서, 왜 그 순간에 자기 태도가 무너졌는지를 봤다. 말을 줄이지 못했고,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을 드러냈고,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설명했고, 버텨야 할 기준을 스스로 낮췄다. 그래서 군자는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자기 태도를 세상에 내주지 않을 뿐이다. 이게 냉정함이 아니다. 자기 생존에 대한 책임이다. 정약용이 말한 절제는 욕망을 없애는 게 아니다. 욕망을 밖으로 흘리지 않는 기술이다. 불안해도 확인받지 않고, 결핍이 있어도 설명하지 않고, 힘들어도 약점으로 바꾸지 않는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항상 관계의 바깥에 서 있다. 의존하지 않기에 조정되지 않고, 설명하지 않기에 판단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절대 밀리지 않는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군자라 불렀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다. 자기 관리를 끝까지 놓지 않아서다. 세상은 항상 사람을 분류하려 든다. 이 사람은 급한지, 이 사람은 부족한지, 이 사람은 흔들리는지, 그 분류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은 다뤄지는 대상이 된다. 군자는 그 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군자는 항상 애매해 보인다. 쉽게 판단되지 않고 쉽게 계산되지 않는다. 이 애매함이 사람을 지키는 마지막 갑옷이다. 정약용은 권력을 말하지 않았고, 성공을 말하지 않았고, 출세를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께 드리는 결론은 단 하나다. 절대로 먼저 흘리지 마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길 바란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댓글에 남겨 기도하면 다산의 기운으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